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죠. 메카시 하원의장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에 만나 부채한도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마감한 중국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1%, 선전 성분지수는 0.9% 내렸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토 주식 거래인 북향자금은 그제 22억 위안 순매수에 이어서 어제도 9억 위안 순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본토 투자자의 홍콩 주식 거래인 남향자금도 8억 위안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중에선 최근 마오타이를 제치고 본토 증시 대장주에 오른 차이나 모바일이 3% 이상 빠졌습니다. 차이나 텔레콤도 3.4% 내렸습니다. 중국 석유가 5%, 배터리 1위 CATL이 2% 내리는 등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지분을 또 팔았다는 소식에 전기차 1위인 비아디 주가도 1.5% 내렸습니다. 버핏은 14년 동안 들고 있던 비아디를 작년 8월부터 매각하기 시작했고요. 총 11차례 매각해 지분율을 9%대로 낮췄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1%대 올랐지만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선박제조와 교육업이 4%대 빠졌고요. 기계, 전기설비, 보험주 등이 2에서 3%씩 하락했습니다. 홍콩 증시에서도 텐센트, 알리바바가 2%씩 하락했고요. 반도체 파운드리 1위인 중신거지 SMIC는 7.5% 폭락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중국의 이 더딘 회복세로 인해서 불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였죠.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발표됐습니다. 결과와 함께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수입이 7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수출은 2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는 4월 수입이 2,052억 달러로 작년 4월보다 7.9% 줄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사전조사한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5%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중국의 수입은 작년 10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수입품 가운데 원유가 244억 달러로 28.5%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수입도 22% 감소한 27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자동차, 철강제, 구리 등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반면 농산품 수입은 201억 달러로 5.7% 늘었습니다. 지역별 수입액은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6.3% 감소하긴 했지만 307억 달러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EU와 중남미, 대만, 미국 같은 주요 교역국과의 수입이 모두 줄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26% 감소한 122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방역을 철폐한 이후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4.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내수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행과 외식 같은 서비스업 경기는 살아났지만 1분기 자동차 판매가 13%, 스마트폰 판매가 11% 감소하는 등 고가 소비재 수요는 위축된 상태입니다. 중국의 4월 수출은 2,954억 달러로 8.5%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인 8%를 웃돌았지만 지난 3월에 14.8%보다는 내려갔습니다.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76% 꺼진 90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최대 교역 대상인 아세안 수출은 4.5% 증가한 461억 달러였습니다. EU는 3.9% 늘어난 447억 달러, 미국은 6.5% 감소한 43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침체에 중국의 부품 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수출 증가가 중국 경제에 큰 활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중국이 별다른 부양책 없이 제로 코로나 해제 효과로 5%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4% 후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